자,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예, 각종 지표가 다 발표된 이후에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예. 아 근데 그거보다도 하도 저기 저 안 좋은 뉴스들만 많아가지고 경제는 좋은 뉴스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 별로 방송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짚어봅니까? 아,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간에 만 1년은 아니지만은 네. 첫 해를 어쨌든 간에 보냈잖아요. 아, 취임 첫 해를, 이후부터 예. 무역수지 추이. 예,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까지 혹은 네. 이제 1월 20일까지 집계된 게 이제 성적표들을 좀 이제 보자 해가지고 무역수지가 흑자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요. 예, 그렇죠. 연속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는데 1월 달은 20일까지만 집계됐지만은 지금 뭐 최고 기록을 지금 경신을 하고 벌써 있고요. 예. 작년 최고 무역 적자 수준을 넘어섰네요. 예, 20일밖에 안 했는데 아직. 그렇죠. 예. 그러다 신기록 보니까 경신은 확실하네요. 이 윤석열 정부는 자꾸만 이 자료 공개를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관세청에서 그러는데 이게 뭐 월별로 이제 12월 달까지 월별은 이제 그러니까 저기 그 12월까지만 1월 달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누적을 한번 보면은 예. 끔찍한데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집계액이 511억 달러나 적자가 됐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특히 여기서 이제 대중국 적자가 그렇죠.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고 무역한 네. 이래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는데 예. 그 마이너스 그 적자분 여기 아주 큰 비중이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반도체가 더 추가가 됐지만 품목으로는 반도체도 사실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중국 변수가 이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이 부상한 최고의 변수이죠. 플러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예. 이게 참.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고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5월 달부터만 보게 되면 한 1.3% 정도 증가한 거고요. 수출 증가율.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1년에 같은 기간인 5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인 17년도 첫 해 같은 경우는 15% 다 이상이 증가를 했으니까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이런 게 실력인데 예. 예, 그런 그리고 이제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가 때문에 그렇다 할 것 같아서 유가를 제외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 높지요. 아, 유가를 제외하면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것도 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냥 나라 경제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어쨌든 간에 변한 거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냐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지금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다른 나라 플러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부 변수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 전기요금이잖아요. 아니 전기요금이라 가스요금이요. 가스요금. 난방비. 난방비 예. 폭탄 뭐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정부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보게 되면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이게 야당일 때는 뭐 정치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그 난방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난방비를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탓 그렇죠. 내지는 원전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앉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런 사실 관련이 없는 건데.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가스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요별로 가스비가 들죠. 책정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예.
한국가스공사라고 있잖아요. 공기업이요. 예. 가스공사에서 이제 가스를 독점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예. 수입을 할 때 거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 인재니까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환율이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달러로 그렇겠죠. 수입하니까 이게 두 개가 가장 큰 변수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각 지역의 소매업자들한테 예. 업자들한테 이제 이걸 이제 넘겨주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지자체의 이제 장들이 네. 이제 이 가격을 최종 책정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 공급 비용을 이제 더 더해고 해가지고요. 그런 이제 과정인데 먼저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LNG 가격 우리가 액체 천연가스라고 하죠. 예. LNG 가격이 이게 굉장히 가격이 안정됐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특히 뭐냐면 2019년 이후에는 3달러 선까지 붕괴됩니다. 붕괴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들어서면서요. 코로나가 발발하잖아요. 예.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1,200원을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뭐냐면 또 LNG 가격이 2달러가 붕괴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게 상세가 돼버린 거죠. 환율 상승에 의한 그러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LNG 가격이 아주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정부가 가격을 억제했다 이건 아니네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어. 그 LNG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 추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더 하락해가지고 그걸 상쇄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올렸어야 했는데 안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올릴 요인이 없었던 거죠. 올릴 요인 없는데 왜 그 가격을 올려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예.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복 소비가 살아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부터 가스비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에서 한국가스공사도 도매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예.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택용이 있고 예. 업무 난방용이 있고 뭐 산업용도 있고 뭐 하여간 이 열 발전소 이런 데도 공급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산업용을 먼저 조정을 시작해요. 산업용.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정경련 산하 이제 언론단체 언론에서는 예. 산업용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가지고 큰 부담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산업용을 올려서 기업에 부담을 줬다라고 주장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가격이 더 낮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 산업용을 먼저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예? 좀 올리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 저는 산업용이 더 싼 게 항상 말이 안 그렇죠.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전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기업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 얘기는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가는데 2021년 12월 달부터 1월 사이에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제 끝나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때 다시 LNG 가격이 다시 또 다운돼져요. 다시요. 다운된다. 예. 그러니까 주택용을 굳이 그러니까 인상할 요인이 크게 없었던 거예요. 예? 없었던 게 이제 그 요인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부터 22년 2월 달부터 이게 막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폭등하죠. 예. 폭등했었잖아요. 폭등했는데 22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선거 이후에 예. 가격 조정을 4차례 했습니다. 지난해요. 가스비를 4번이나 올렸더라고요. 예, 작년에. 4월, 5월, 6월,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조용조용히 많이도 올렸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게 예. 4월 달 같은 경우는 43전만 올렸어요. 43점만. 예. 이론도 아니고 43전이요. 예. 예. 그 달에는 뭐냐면은 그 이 저기 저 거의 동결을 했어요. 동결. 5월 6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뭡니까요? 지방선거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올리는 거 많이 올릴 요인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LNG 가격이 폭등할 때인데. LNG가 또 폭등하고요. 환율도 굉장히 폭등하던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막 생겼던 때예요. 예. 근데 그때 본인들이 안 올린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민심에 가할까봐 안 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난방비 폭등이 12월 달에서 조정을 하면서 큰 폭으로 이제 갑자기 5원 얼마지로 올려버린 거예요. 선거도 없으니까. 예, 이거 올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한 40% 이상을 다들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2배로 느껴요. 2배로.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최소한 어쨌든 도매 가격이 43%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43%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요.
LNG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가 언제냐면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였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예요. 예. 세 번째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니까는 그 가장 그 2005년 낮았을 때 비해서 높았을 때가 한 6%뿐이 안 올렸었어요. 6%.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LNG 가격이 9달러 한 1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3달러까지 다시 떨어져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14달러까지 갔었어요. 상승 노무현 정부 때는요. 그때는. 굉장히 높았었죠. 예. 근데도 6%뿐이 정도뿐이 안 올렸어요. 어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니까는 한 13달러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갔네요. 그때? 그렇죠. 더 올라갔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7.8%뿐이 안 올렸어요. 가장 낮을 때하고 높을 때 비교해 보게 되면요. 올릴 때.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43%나 올렸으니까. 한꺼번에 43%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예. 만약에 6만 원 나올 게 8만 원 나왔다 이게 아니고 예. 6만 원 나오다가 1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 가게를 꾸릴 때 다 예측해서 어느 정도 그렇죠. 꾸리잖아요. 예측 수치 없어요 이게. 예. 근데 이거 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LNG 가격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다시. 그렇죠. 3달러까지 거의 3달러 초까지 떨어졌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치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훨씬 이전으로 떨어졌죠. 이거 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봐보세요. 환율 상승도 상당히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생겼던 현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을 안 올려서 그렇다는데 가격을 자신들이 올려야 될 타이밍에 자신들이 안 올린 거고 거꾸로 안 올린 거고 예?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환율이 큰 폭으로 폭등하면서 그게 LNG 수입 가격에 더 이제 큰 부담을 준 거죠. 그렇겠죠. 예.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더군다나 이게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분산시키고 취약계층은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뭐 에너지 바우처라도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 예고를 해주든지 준비를 그렇죠. 할 수 있게 예.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40% 한 번에 올릴 게 아니라 10% 나누든가 그렇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4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자기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찔끔찔끔 올리다가 아 정말. 근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 제대로 된 계산은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표는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예. 2016년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택용하고 산업용의 가격 이제 쭉 이제 추이예요. 자, 요거는 캡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글씨가 이 표가 있으니까는. 이 표를 실시간으로 다 이해할 수는 예. 없고 하여튼 그런 표다. 예. 과거에 그래서 조정부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4월 달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할 때 예. 오히려 산업용은 다시 이제 인하시켜 주기 시작해요. 아 거꾸로. 아, 진짜 일관돼요. 산업용은 떨어뜨려 주고 예. 지금 그 소비자용을 올린 거예요.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산업용을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용보다 낮았기 때문에 좀 끌어올렸던 것을 다시 끌어내려요. 아, 대기업 민원은 참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용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기까지만 하고 요 난방비 얘기는 이어서 2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간 가스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민간 가스 발전소도 가스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가스를 장기 예약으로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해가지고 받아오니까 가격 변동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민간에서는 시장 가격이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10년, 20년 장기 계약으로 받아온 것보다 지금 시장 가격이 더 낮다. 그럼 직수입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싸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 가격이 말해서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싼 거를 사는 거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그만큼 민간 발전소에서 사간 부족분을 시장에서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렇죠. 근데 민간 발전소가 이것도 고쳐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참네. 자, 하여튼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은데 예.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나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죠?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왜 이만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그 충격을 바로 그냥
시민들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을 왜곡을 시키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아니 이게 그 어려울 때는 항상 문재인 정부한테 뒤집으시면 되니까요. 자, 요거 계속 저희가 난방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1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